우선 제가 원장 되기까지 이제 거기서 쭉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원의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원을 발전시키느냐, 그게 이제 제 큰 관심사고, 그래서 또 원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와서는 어떻게 우수 인력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안이 뭐냐, 그거 굉장히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그 외부 심사위원들을 뒀어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박사들은 영어로 발표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온내 반, 온외 반, 그렇게 해서 이제 50% 50%에서 이제 인력들을 뽑았고, 그때 이제 인력들이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뭐 통계청장도 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수 인력을 하려다 보니까는 그 온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국내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식연제들을 둬갖고 외국 대학에 이제 1년, 어떤 사람은 2년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안식연제들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그게 살아있으리라 봐요. 그거 없애기 쉽지 않지, 한번 들어오면. 그게 제가 생각나고, 또 이제 뭐 행정적으로는 거기 이제 지금 불광동에 옛날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그 테니스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실을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제 연구회 이사장 도움을 받아서 그때 예산을 확보했죠. 했는데, 이 세종시로 옮겨가는 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돈은 왔는데 그냥 못 써먹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제일 이제 즐거웠던 게 아마 북한을 방문하고, 또 저희 금강산도 가고, 금강산 하면 전 직원이 다 같이 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원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50%는 부담하라 하고 이제 다들 흔쾌히 가고, 전 그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황남희 박사하고 옛날 남장저 박사님하고 해서 북한을, 서동호 박사 이렇게 해서 북한 평양하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뭐 평양 인민병원도 가고, 우리 와서 굉장히 좋은 의과대학이라는 평양 의과대학,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 했는데 아주 시설이 그렇게 그냥 열악해요. 제2인민병원이라는 것은 뭐 완전히 창도 다 뜯어져 갖고 그냥 비닐로 갖고 덮어 씌우고 앉아 있고, 우리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이제 보여주긴 했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성장과 분배, 그걸 어떻게 같이 가게 하느냐, 선순환, 그것을 강조하고, 뭐 나는 항상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을 시키느냐. 하지만 하여튼 그때는 큰 노력을 해서 그것이 좋은 연구고, 그 아마 그런 조사는 아직 없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보세요. 아까도 원장 회의에서 나왔지만은, 그 통합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 인력이. 아까 재정이라는 거는 뭐 재정만 갖고는 안 되고, 통합적인 경제, 사회 전체를 통합적인 그런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연구원들 사기를 위해서 그렇고, 그 당시에 경제사회연구회의 그 운영 방침도 그랬고, 그래서 그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특히 우수연구 포상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근데 경제사회연구에서 그때 우수연구로 뽑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온교의료 시스템. 유시연 박사가, 그래서 그때 내가 돈을 좀 많이 줬죠. 그때 처음으로, 그때 내가 1,000만 원 줘서 했냐면은 정산제도를 없앴어요, 그때. 지금 정산제가 다시 살아났댔는데, 그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이제 복지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정산 안 하고, 사업비는 이제 정산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겨우 이제 땄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돈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올리고, 이제 가능히 월급보다 인센티브를 해서 이제 월급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의 관계는 뭐 그 당시에
그 현직 장관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복지부 자체내는 뭐 나는 복지부 잘 안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장관들이 지원하니까 또 김근태 장관은 뭐 워낙 나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에 보선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했는데 의학 본업을 시작했어요, 경제학자로. 그래서 그때 뭐 갈등 과정은 뭐 다 소문이 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최저 생계비 추정을 이제 그때 이제 88년에도 내가 좀 개입을 했지만은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이 실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92년인가 아마 92년인가 했나 연하차 운정 시절인데 그때 그걸 했는데 뭐 이 뭐야 좀 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근데 백그라운드 경제학이니까 뭐 이념은 가능한 추리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복지부하고 이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아주 한번 내가 신경을 많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국정감사에서 보사위원회 그 당시에 보사위원회에서 거기가 풀려갖고 또 증언도 하고 그래서 결국 뭐 이 조금 깎이긴 했죠. 뭐 기본적으로 틀이 꽉 짜 있는 거니까는 내가 저기 뭐 결행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포트를 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빈곤 쪽에서 가서 연구를 했는데 그건 아마 그 전일 거예요 아마 저기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걸 이제 처음 추정을 해갖고 해놨더니 그냥 일반 빈곤율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것도 그 당시는 이제 소득 통계가 없었어요. 소득 통계는 이제 근로자 소득 통계인데 그것도 전부 다 받지를 못해. 저 통계청에서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출 통계는 줘. 지출 통계 갖고 이제 상대적 빈곤율 추하니까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있는 대로 한 거고 최저생계비는 본인들이 발표하는 거 갖고 한 거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그냥 신문에 나니까 또 들썩들썩 끌어가고 국무총리실에 불려갔죠 그때 이제 김대영 국무조정실장 나중에 통계청장 하시고 아주 좀 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학자니까 따져봐야 이 계량경제학적 다 풀어서 한 거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구원이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국내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내파가 줄고 뭐 내가 들어갔다면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은 뭐 몇 명.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 정보에 대한 것이 간접적으로 들어와요. 책에 이제 실리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쓰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유적이 될 수밖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 파견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년으로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거쳐서 나가서 해외 유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 현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해외 통신원제도 근데 그렇게 크게 활성화를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저널도 해외 동향 분석인가 뭐 이런 사회정책 전형 그걸 만들었었다고 그런 게 필요해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OECD 센터라는 게 있는데 한국 센터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OECD 대사가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 하던 사람이 그걸 가갖고 이제 마침 대학 후배고 그래서 이 영화 센터를 유치하겠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복지부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이제 저기 해외 정보 기능을 특히 OECD 자료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복지부 내에서 또 그것도 한 자리니까 결국 나중에 뭐 딴 데로 나갔다 그러더라고. 또 아까 뭐 했지만 뭐 영유아 보육법 같은 거 보육법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이제 사립학교하고 이제 공공유치원하고 그걸 어떻게 비율을 조정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했는데 뭐 사립학교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그냥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와서 공청회장을 뒤집어 놓고 그냥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그걸. 또 뭐 의약분업제도도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처음 시작했지만
외국에 들어갔고, 그것도 이제 우리 연구원의 입장이 뭐냐. 그 내가 경제학자니까 이제 복잡해서 이제 이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뭐 그때 통합주의하고 조합주의라는 게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이었거든요. 건강보험하고 의학보험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돼. 나는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이니까, 그리고 분석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국 복지부하고 이제 관계가 돼서 이게 결국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 요인이 상당히 큰 부분이 그 저게.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확 돌아가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과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거, 거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내가 85년 말에 지금 한국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는 뭐 딴 데 가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일로 와서 이제 사회문제 쪽 한다고, 분배 문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인력이 뭐 대부분이 이제 보건대학원 출신 박사들,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었고, 사회는 이제 옛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있던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보다 먼저 잠깐 들어간 뭐 정경배 원장이나 뭐 노인철 박사나, 또 여성으로서 이과학 박사 뭐 이런 등등, 그 몇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죠. 박사가 내가 들어갈 때는 뭐 20 몇 명인데, 그중에 해외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취약하지 좀 아무래도. 그리고 테크니컬이 뭐 뜻은 좋은데 그 연구 분석 기술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지.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처음 들어가니까 뭐 이 PC를 안 쓰고 있더라고. 처음 다 온고지에다 글을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여기서 공부할 때는 다 PC IBM 뭐 486인가 뭐 이런 거 쓰고 이제 그랬거든요. 애플 뭐 이런 걸. 그래서 여기 돌아왔고, 이제 처음 외부에다 이제 그걸 맡겨갖고 와서 이제 이 플로피 디스크를 받아갖고 이제 기록하고, 그게 내가 처음 쓴 초기 보고서들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이 사회복지제도 체계화 문제라든지 등등 초기에 한 건데, 의약분업도 그렇고,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됐을 거예요. 그 수준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이 그때는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내가 80년대 후반에 정부 예산, 창업부 예산이 3천억이 안 됐어요. 2천 몇백억이. 근데 내가 그거 생각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뭐 지금은 뭐 얼마? 17조? 이제 의료급여까지 합하면 17조 오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이 두 가지 다 합해봐야 5천억 좀 넘나 뭐 그랬어요. 86, 5천억 좀 넘었겠구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이제 은사분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총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냐. 뭐, 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회 가면 그게 복잡하다고.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 이 최저생계비를 100% 올린다고. 그때는 당시 생활보호제도에 그걸 뜯어고 전면을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가서도 발표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뭐 처음에 내가 원장한 동기가 어떻게 보면 연구원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느냐, 잘 하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갖는 연구자소의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하려 했는데, 그거는 뭐 지금 그 연구원의 조직 운영의 그 어려움은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더 강화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자로서의 내가 가진 목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는 연구로 뒷받침하지만은 정부에서도 이제 정치적 필요성에서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연구적 필요성이나 무슨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있겠지만은 정치적 목표가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연구원이 한번 또 변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사회 쪽이 확대가 됐지만은 확대가 되면 확대됨에 따른 또 갈등이 또 발생한다고. 이제는 이제 옛날은 사회 내에서 갈등이지만 이제 경제 쪽하고도 또 부딪혀 이제. 이런 통합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연구원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인적 구성이나 아까 통합적 인력이 통합적 두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도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정부 이제 박치만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독립도 필요하지만은 저희 정부 기관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장단기로 나눠서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소위 큰 사고의 틀에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되고 단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용역 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위탁자의 요구에 많이 따르게 돼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뭘 했는지 모르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런 거를 줄이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용역 받아보니까 줄이고 그리고 본인의 어차피 박사들이고 연구자들이니까 자기 분야에서 이 첨단의 분석 기법을 들여오고 이 보사님들 그거 많이 발달했어요. 내가 처음 들어올 때는 그거 거의 없었냐. 맨날 글로만 쓰고 그냥 그런 했는데 그 사회복지학과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사회복지학과도 맨날 사람들 뭐 보면 그냥 말로 때리는 거 하는 것이고 뭐 이제 상당히 경제학자 뺨치기 이제 분석적으로 한다고. 근데 그런 분석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정책의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 그거는 결국 기술적인 거예요. 그런 분석 기술. 그런 쪽으로 단계는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게 조금 더 지속적이 돼. 그 정책 안에만 맞추면은 그 장관, 그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 그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될 거예요. 금강산이나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백두산 가려고 그랬었죠.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금강산 갔다는 거 소문이 다른 연구에 나가지고, 연구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백두산을 취소하고 저쪽에, 충무, 통영에서 가는 무슨 섬이 있어요, 그때. 외도. 외도로 대체하고 이제 나는 끝났지, 그때. 나는 외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처음에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이미 이제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들 서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의사협회는 하지 말자는 얘기고 의약분업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의 수요원이 약품 파는 거니까. 근데 약사들은 이 의사는 의료만 하고 약사는 약사가 해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는 완전 분업을 주장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합주의자들은 이제 이 완전 분업을 해야. 지금 김영 교수, 김영이나, 근데 그보다 위에 이제 엄기섭 사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건강공단 상무 하시던 분이 있고 이제 그 그룹들하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 건강보험이 예산이 불균등해요. 옛날에 이제 건강보험 조합이 있고, 의료보험 조합이 있고, 의료보험 공단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은 예산이 남아 돌아. 이제 그 공장 여직원들이 이제 돈이 병원을 잘 안 가니까 바쁘니까 못 가잖아요. 기존 의사들은 이제 조합주의로 가려고 이제 그러고, 그 당시에 복지부 방침도 이제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갖고
싸움이 나고 이제 복지부에서 더 큰 싸움이 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의약분업으로 왔어요. 그 의약분업이라는 건 뭐냐면 약사한테 약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조제권을. 약사한테 문진하지 말고 의사들한테 이제 진료를 항상 오셔서 처방전 받고 그렇게 하게끔 해갖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해관계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노자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완전 분업하고 좀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나는 이제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부분 분업을 주장해서 그래서 책도 나와 있어요. 의학 분업, 적정 의학 분업이라는 책이 나와 있다고. 조그만 소설처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해관계 있는 상황들은 잘 안 먹혀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죠. 그래갖고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DJ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나는 이제 부분 분업을 이제 청와대에다 올렸고, 그 당시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통합주의자가 장관이 됐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이래갖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태가 된 거예요. 최저생급은 1900 아마 그게 지금 연된 기억을 못 하는데 사보심에서 한번 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최저생급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그 당시는 싫어하는 그 연구예요, 그게. 왜냐 최저생급은 상황 올려야지 그럼 깎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산이 들어가니까는 이제 하기 싫어하지.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때 안창수 실장이 이제 예산을 따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 완전히 조사에만 의존해요. 조사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최저생급이라는 걸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조사 물품을 잡아갖고 각자 소비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거 조사 대상자에. 거기에다 이제 일반 물가하고 이제 몇 가지 고려해서 양하고 또 원래 최저임금은 미국 같은 데서 안 하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푸드 코스트만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역사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저 식품비 플러스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율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복지부나 이런 데나 부딪힐 거고, 복지부는 또 재경원하고, 그 당시 기획부하고, 예산처, 이런 데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돈을 적게 주려고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92년 할 때는 이제 림대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요즘 별로 이용 안 하더라고요, 요즘인데. 그래갖고 이제 소위 변곡점을 찾아가지고 이게 최저임금이다 해서 그거하고 이제 조사하고 합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는 예산도 못 받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마침 기획예산처 담당 국장이었나 그래갖고 이제 그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헌법소원은 이제 우리 학회에서였는데, 94년에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내가 최저임금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인 건 정광석 교수라고 해서 연대하고 이제 해서 이제 그 헌법소원을 해서 했는데 결국 잘 안 돼. 신문에 많이 났죠, 그때. 그래서 학회가 또 한번 틀을 잡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기술적이고 분석적이어야 돼. 그냥 너무 2년만 갖다 집어넣으면 이건 안 돼.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정권 바뀌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마 보선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시작한 거로 봐야겠지. 그야 이제 경작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지 이제 생활기초법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박세일 씨가 이제 수석을 했어요. 사회수석.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이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해라. 몇 사람 같이 갔어요. 몇 사람 여기 그 의사도 있었고, 이제 의료 분야, 서비스 분야, 주거 분야 다 데려갔거든요. 그때 전부 다 해당되니까. 아니, 외부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주말에.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박세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지, 그때 문영표도 거기 있었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딱 와 닿질 않죠. 그래서 이제 생활보를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와 있을 때는 서상무 장관이 그냥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으니까 5년 내에 100%까지 올린다.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서상목 씨도 그 당시는 최저생계비 생활보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끝나. 그 사람 책이 있어. 부원장 이전 할 때. 그래서 거기 부원장을 했거든. 그러다가 복지부 장관을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DJ 정부 들어와서 워낙 그냥 경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 바꿔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이제 생산적 복지 그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거죠. 나는 생산적 복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쓰더라고. 나는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를 해라. 너무 이제 그냥 이렇게 베푸는 복지만 하지 말고. 우선 그때 실업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을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 안 돼.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은 본인이 순수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빨리 이용해. 그러니까 너무 정치에 휩쓸리면 안 돼.